수천 달러 상당의 보물부터 최신 휴대폰과 고대 도시에 이르기까지 물속으로 뛰어들어 무엇을 발굴할 수 있는지 알아봐요. 보트를 타러 강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여행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사진 몇 장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물이 튀었네요. 다행히도 예방조치로 카메라를 방수 가방에 넣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 케이스와 함께 휴대폰을 호수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스쿠버 다이버와 유튜버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에 다이빙을 하다가 2천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잃어버렸어요. 새 아이폰과 보석이 들어있었죠. 영화나 TV 뉴스에서 자동차를 물에서 건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형 화물선이 침몰하면 그 안에 있던 트럭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티슬곰 난파선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선박은 1941년 홍해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포드 트럭이 안에 있었어요. 더 가치 있는 걸 보고 싶은가요? 보물 같은 거요? 한 영국 화물선이 은괴를 가득 싣고 가던 중 배가 침몰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배에 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940년대부터 그들은 은을 찾아 헤맸어요. 오디세이 마린팀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2011년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은 수면 아래 4km 이상 아래에 있었어요. 이 배에는 110톤이 넘는 은괴가 실려 있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오디세이 팀은 보물의 80%를 갖고 20%는 왕실 재무부에 기부했습니다. 물론 배 안에는 편지, 주전자, 비단 시트 등 더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런던 우정박물관에서 열리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전시회에서 이 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중 예술품은 어때요? 여기 있어요. 바로 폴리네시아의 모아이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터 섬에는 다양한 크기의 조각상이 가득하지만 멕시코의 칸쿤, 이슬라 무헤레스, 푼타 니주크에서도 많은 조각상이 발견됩니다. 수천 년 전의 전신 조각상을 물속에서 보는 것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그 많은 난파선에서 발견되는 인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큰 가치가 있는 동전을 발견하죠. 하지만 플로리다의 한 다이버는 정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15년에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금화 51개와 12m의 화려한 금사슬, 그리고 스페인의 왕 필립 5세를 위해 만들어진 희귀한 동전이었습니다. 한때 무섭고 위험했던 해적선은 여전히 으스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적선을 말하는 거예요. 2015년 콜롬비아 해안에서 18세기 해적 난파선 한 척이 발견됐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보물의 가치는 500억 원에서 2천억 원 사이였습니다. 보석, 금 및 기타 많은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음은 수중 도시입니다. 네아폴리스는 쓰나미 휩쓸려 떠내려간 도시입니다. 거의 1700년 전에 북아프리카 해안에 건설되었습니다. 다이버들은 2017년에 이 수중 도시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로마 시대의 기둥과 생활용품 및 도구도 발견했습니다. 15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는 폭풍과 싸우던 중 배 에스메랄다를 잃었습니다. 이 배는 1998년에 발견되었지만 발굴되기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곳에서 항해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금만큼의 가치는 없었지만 역사적인 보물이었죠. 암스터담에서는 운하에서 자전거 낚시를 합니다. 암스테르담 직장인의 3분의 1은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동, 쇼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주민보다 자전거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스테르담의 운하에는 많은 자전거와 심지어 일부 자동차도 있어요. 암스테르담의 총 길이가 약 100km 달하는 운하가 165개나 있어서 당국의 업무가 더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자전거 주인은 자전거를 물에 던지지 않아요. 자전거는 강풍, 기물 파손, 도난 또는 사고로 인해 운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년 당국은 12,000에서 15,000대의 자전거를 수거합니다. 다음은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헤라클리온은 고대 이집트의 지중해 관문이었습니다. 지금 물에 잠겨 모래 밑에 숨겨져 있어요. 이 도시는 유명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스파르타의 헬렌과 트로이의 파리스에 관한 전설에 언급된 도시이기도 하죠. 이 고대 도시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2000년대 초 한 다이버 팀이 해저에서 거대한 바위 조각을 발견하고 이를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그 조각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강을 다스리던 하피 동상의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팀은 수색을 계속했고 다른 6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서 사원 유적, 도자기 조각,
보석, 동전, 기름 램프 등도 발견했어요. 그레나다 수중조각공원은 세계 최초의 수중조각공원입니다. 가르비해 아름다운 바다에 위치해 있다는 것 말고도 이 공원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어요.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이 공원을 볼 수 있어요. 조각품은 수중 약 3에서 5m 아래 있어요. 분위기와 경험 자체가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조각품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것들은 무게가 15톤에 달하기도 하죠. 수중 생물로 덮여 있어요. 이 조각상은 산호초로 보호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며 해당 지역의 수중 생물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졌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잠수함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수함도 침몰합니다. 다이버들은 많은 잠수함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잠수함 한 척은 침몰한 지 한 세기가 넘은 후에 파푸아뉴기니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스몰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일부러 물속에 남겨둔 곳입니다. 중국의 한 호수에서 라이온시티의 고대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1959년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5사자 산 기슭에 계곡에 물을 채우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폐허가 된 1400년 된 이 도시는 강물에 잠겨 50년 넘게 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2001년 탐사가 시작될 때까지 호수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은 많은 구조물, 조각, 수호사자상, 아치 등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도시를 매핑하고 문서화했습니다. 또한 구조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2011년 이 도시는 보호대상 유적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라이온시티의 폐허를 처음 본다면 그 경치에 숨이 멎을 겁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수영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시에 가까워지면 거대한 성벽과 거대한 조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칸쿤 수중박물관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중박물관일 거예요.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수중 생태계의 본거지입니다.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500개의 조각품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원 방문과 결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수면 아래 9m 아래에 설치된 이 조각품은 해저에 머물 수 있도록 pH 중성 해양 콘크리트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일반 박물관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각품이 변합니다. 수중 환경이 일부가 되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기 때문이죠. 한 설치물에는 약 450개의 실물 크기 조각상이 함께 모여 인류의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합니다. 인류새라는 제목으로 만초네스 암초 옆에 실제 물에 잠긴 폭스바겐 비트를 배치했어요. 이건 분신물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해파리인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생물은 사자 갈기 해파리로 알려져 있으며 알려진 해파리 중 가장 큰 종입니다. 여러분도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